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오후 5시 54분 비트코인 현재 8,135만원대 저점을 찍은 이후에 7,200만원 선을 찍고 나서 원화 기준으로 쭉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 크게 이제 꺾이는 추세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22시 30분 이날도 반등 크게 줬던 시간이 나스닥 개장한 시간대 22시 반부터 좀 크게 반등이 시작됐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하루 종일 조금 약하게 움직이다가 요 자리 22시부터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눌리다가 지금까지 반전 추세를 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등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밤 22시 30분 나스닥 개장과 동시에 또 나스닥이 어느 쪽으로 좀 가줄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 블랙 먼데이 큰 하락 이후에 쌍바닥을 찍어주고 비트코인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의 형태의 차트입니다. 올려주고 나서 요 자리 3중 천장 자리 18,400포인트 자리, 요 자리를 지금 못 뚫고 있는데, 지금 시간봉 기준으로 양봉이 좀 들어와 주면서 결과적으로 저점을 살짝 높여주면서 고점을 아마도 오늘 밤에 한번 뚫어주는 흐름을 기대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상방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이 나스닥도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물량들을 주말 전에, 이제 내일이면 목요일이기 때문에 한 수목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요런 자리처럼 살짝 반등 주고 또 빠지는 흐름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스닥이 어느 정도 18,700, 18,8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제 여기 아래 꼬리가 사실 나스닥도 워낙에 큽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49,000달러 찍고 이제 아래 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꼬리 17,200포인트까지만 다시 안 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가면 이후에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요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 구간에서 추세를 좀 살려볼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주봉을 보시면 많이 올라와서 내려갈 구간도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고점 돌파를 하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에서 보여준 이런 조정의 폭들처럼 이전에 조정 이후에 다시 고점을 뚫으러 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가준다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가준다라고 한다면 비트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빠진 이유도 이제 블랙 먼데이, 이번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엔화가 투자됐던 그런 시장에서 엔화가 조금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런 패닉셀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선을 좀 그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골드만삭스 CEO가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되고 있다. 최근에 물론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크게 경기 침체로 빠지고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을 만큼의 지금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그라드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9월 18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50bp를 할 것이다. 원래 96%까지 치솟았거든요,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에. 근데 지금은 62%까지 조금 낮아진 상황이고, 그래도 25bp 인하율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금 원하는 이런 빅 스텝보다는 25bp를 내리는 스몰 스텝 확률이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조금 완화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투자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 지금도 조금 좋은 모습. 그리고 22시 30분 오늘 장 열리면서 또 위로 이렇게 쭉 한번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요 정도 반등, 1차 반등 이후에 2차 반등 주게 되면은 조정 구간도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단기 반등의 고점 자리로 삼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49,000달러를 찍은 이후에 나스닥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쌍바닥 찍어주고 22시 30분부터 이때 반등을 시작했죠. 쭉 올라와주고 있고, 사실 너무나 또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속도 자체로 따지고 보면 이때 한 방에 빠졌던 거에 비해서 사실 지금 이미 저는 6만 달러 정도 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좀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더딘 사이클이 이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의 강력한 반등 이후에 약간 이제 아시아 시장 시간대, 낮 시간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 시간대는 약간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 보기 장세에서도 서서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아마도 지금 보여주는 이 비트코인 4시간봉을 보시게 되면 장대로 한번 올려주고 살살 올리다가 장대 한번 더 꽂아주고 조정이 좀 나오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6만에서 59K, 59,000에서 6만 정도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CME 갭,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62,000, 그러니까 59,000에서 62,000짜리에 여기 보시면 CME 갭이 있어요. 선물시장 갭. 요 갭을 사실 높은 확률로 지금 메우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CME 갭들 같은 경우에도 뭐 요런 자리도 있었고 요런 자리도 있었는데 다 결국에는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 과정에서 다 메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CME 갭을 메워주는 수준 59K에서 62,000달러 정도까지의 반등 주고 좀 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6만 정도 되면은 단기 반등 시세가 조금 약해지고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반등 한번 주고 좀 눌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이번 반등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목표 지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데, 일단 반등률, 상승률로 따지면 직전에 아래꼬리 찍고 나서 고점까지 27%, 그 다음에 저점 갱신하고 나서는 30%, 그 다음에 지금도 저점을 또 갱신하고 동일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위로 30% 간다라고 하면 63,600달러 정도, 요 정도까지 저점에서 30%까지 약간 맥시멈 수치로 잡아볼 수 있고, 고점을 이은 이 추세, 천장자리, 그러니까 추세를 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고점을 낮추는 추세를 계속 못 뚫고 있고, 저점도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추세 안에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번 이 하방빔, 그 다음에 지금 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주봉 마감되게 되면 엄청난 아래꼬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리가 비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자리와 지금 자리, 이런 아래꼬리, 주봉의 큰 아래꼬리가 상당히 이제 비슷한 형태다. 그럼 그 이후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30%, 63,500달러 정도, 요 정도 선까지 1차적으로 좀 반등을 주고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68,000짜리 이 내려오는 추세 상단 자리를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계속 터치해 왔으니까. 내려가면 터치하고 내려가면 터치하고 내려가면 터치했었고, 이번에도 요 당시에 이제 트럼프 연설을 하면서 또 7만을 찍었고, 이후에 또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사태, 블랙 먼데이 사태로 좀 크게 빠졌지만은,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가냐, 이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갔다가 단기 반등 주고, 왜냐면 낙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처럼 반등 한번 주다가 조금 한번 내렸다가 그 다음에 68,000짜리를 이 정도 쳐주고 다시 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눌릴 때는 뭐 다시 49,000을 가는 게 아니라 웬만한 수준에서의 조정을 어느 정도 좀 해주고, 많이 빠져야 이제 6만 살짝 깨주는 정도, 그 정도 조정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 추세 상단 자리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7만 정도에선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이 추세를 이제 위에서 안착하고 나서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이번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큰 시장의 변곡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만큼의 큰 이제 아래꼴이었고, 사실 깨면 안 되는 이런 주요 매물대까지 깨므로써 조금 롱 물량들을 좀 확실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청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롱 스퀴징이 나온 이후에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숏 스퀴징이다. 이 위에 지금 숏 물량이 또 엄청 쌓여 있습니다. 72,000, 7만 구간에 쌓여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깨트리러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 아래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9월에 또 금리 인하가 잡혀 있고, 지금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지금은 비트코인 저점 매수 기회다. 저는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들도 다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넘어서 지금 지하실까지 찍었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트에 대해서도 좀 이따 좀 살펴보는데, 일단은 일본은행이 굴복을 했다라는 것이고, 뭐가 됐던지 간에 아서 헤이즈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누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그 누가 어떤 나라의 어떤 정부의 핸들을 쥐게 된다 하더라도 돈은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무부의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서상 연말까지 3천억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유동성 투입, 요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일본도 이번에 시장 충격이 워낙 셌죠. 니케이 지수가 여기도 많이 떨어진 구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많이 떨어진 구간이, 여기서부터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례없는 또 이제 증시 충격을 받았고, 이 정도 충격이 나오니까 일본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은 자제하겠다, 이렇게 또 시장을 나름 안심시켜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제 자산 시장이 조금 상승 반등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내린 구간에서 우리는 바이 더 딥,
이런 거를 해야 한다,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아서헤이주도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도 40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난 30일 동안 매집이 되었다. 요거는 영구 보유자 주소로 전부 다 이동이 된 거고, 사실상 영구 보유자들은 사기만 하고 이제 팔지 않는 그런 주소거든요. 근데 이제 40만 비트코인이 그 주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바이더 딥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저가 매수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고, 조만간에 이 매집의 주체가 아마도 1년 안에는 이 매집의 주체가 정체를 이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전통 금융기관 아니면은 이제 정부 정도. 40만 비트코인이면은 현재 기준 금액으로 약 32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이 극심한 공포와 깨지 말았어야 할 5만 달러 심리적인 저항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강력한 매물벽이었던 이 바닥을 한번 깨줌으로써 엄청난 또 이 흔드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바뀜이 들어오면서 그 손바뀜은 이 거래량으로도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승하는 이 엄청난 ETF발 상승 때에도 없던 거래량이 지금 이번에 이제 49,000달러를 찍으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손절하는데 누군가는 쓸어 담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아래 꼬리 포함해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중요하게 조금 꺾일 수 있는, 한번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구간이 오는데, 바로 그런 구간이 바로 일봉상의 음봉이 뜨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양봉이 이렇게 떠줘야 됩니다. 양봉이 뜨거나 이렇게 몸통의 절반 이상을 말아 올려준 아랫꼬리가 나오는 게 이제 변곡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랫꼬리나 일봉상의 양봉, 일봉상의 양봉, 요런 게 이제 나왔을 때 변곡.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가 음봉 마무리되고 나서 좀 눌리는 경향이 나와요. 여기도 쭉 올라가다가 음봉 뜨고 나서 조금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간다 해도 요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강세를 조금 더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까지 제대로도 위로도 이제 오늘 밤에 한 번 더 양봉을 이렇게 좀 띄워줄 경우에 이제 59,000에서 6만 정도의 매물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조금 가파른 하락을 시작했었던 여기 하락 지점까지 어느 정도 좀 메워준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이제 저항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해도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서 지금 여기 52,000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사실 이제 블랙스완 구간, 나와서는 안 됐을 구간이고 패닉셀 구간에 손바뀐 구간이라 치더라도 눌림을 허용해줄 수 있는 구간은 52,000달러, 그러니까 많이 눌려야 여기고, 사실 지금 상승을 수직으로 준 다음에 이 흐름 자체가 워낙 지금 미적지근하게 시간을 끌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숏을 짜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숏을 죽여놓고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다가 여기도 보시면 살살 내려가다가 한 번 이렇게 롱을 이제 쥐어 짜주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한 번 더 센 파동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다만 뭐 그런 거 기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짧게 손절을 잡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저점을 어느 정도 높여가는 흐름은 지켜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깨지는 순간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또 꺾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는 여기 손절은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유효하다. 그래서 아까도 이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롱을 잡아드렸죠. 4시 47분에 롱 들어가서 짧게 잡고 쭉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충분히 수익권 주고 있고, 약간 지금 고점에서 십자도지 캔들롤이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조금 익절을 좀 해주면서 그렇게 관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손절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단기 타점들, 일단은 오늘 밤까지는 살짝 좀 더 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점을 이제 높여왔던 이 흐름 자체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55,570 요 자리,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56,552달러 요 자리, 뭐 여기서 좀 눌리다가도 이런 식으로 다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중요하게 조금 이탈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쭉 이제 올라가는 힘의 세기가 좀 꺾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꺾여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오다 보면은 이런 자리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52,000달러 요 정도 자리까지 마지노선으로 잡고 내려오면은 이제 롱 한번 다시 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제대로 또 찐반이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 이탈 시에는 또다시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52,000을 일단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관망하는 추세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갈 확률보다는 이제 오늘 밤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까지의 어떤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횡보하는 움직임, 그리고 조금 긴 관점에서는 일봉상의 음봉 뜨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59에서 62K까지 이 CME 갭도 높은 확률로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물론 V자로 이렇게 가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든 살짝 꺾였다 이렇게 올라가든지 간에 이 추세 68,000달러 구간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또 저항이 또 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자리에서 눌리게 되면 이후에는 사이클을 크게 돌리면서 이제 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고, 그 시점이 바로 9월 18일 금리 인하 시점과 가까워짐으로써 또 이제 그런 기대감, 그래서 천장 자리를 아마도 뚫을 수 있는 주요 이벤트가 9월 18일 혹은 11월 5일이라는 겁니다. 미국 대선 혹은 이제 9월 18일 FMC 빅스텝을 감행할 경우에는 위로 또 천장을 또 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했다. 이제 방향을 돌릴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조금 시간을 끈다라고 하면은 직전에도 요런 식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해주는 꼬리가 여기도 2번 나왔고 여기도 2번 나왔어요. 그럼 이거 지금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외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고 이제 위로 가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쌍바닥의 형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꼬리 또 말아주고 또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기에는 이 당시의 거래량과 대비해서 지금 이 외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자체가 워낙 강력하고 이미 말아 올릴 만큼 좀 말아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쌍바닥,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많이 빠졌을 때 52,000까지 이탈시키는 그런 대형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번에는 요런 이제 외바닥, 그리고 여기도 확대해서 보면 쌍바닥이긴 합니다. 지금 일본 관점에서 여기는 이제 쌍바닥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텀이 좀 길었던 거죠. 반등을 주고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고, 지금은 일봉 안에서의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봉상은 외바닥일 수 있지만 조금 확대를 해봤을 때는 시간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쨌거나 쌍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기보다는 이미 여기서 단기로 조금 빠른 시간 내로 쌍바닥을 찍어준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살려서 위로 계속 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리고 워낙 또 낙폭도 컸기 때문에 여전히 일봉상으로 좀 V자로 쳐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62K, CME 갭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수는 있기 때문에 롱을 지금 들어가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손절은 일단은 여기는 잡아야 된다. 55,573 여기는 손절 잡고 좀 상방으로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타점들 최대한 안전하게 손절 타이트하게 잡고 롱 치는 관점이 어느 정도 일봉상의 음봉 뜨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살짝 내려다 또 올라가고 올라갈 때 고점 뚫어주고,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위로 쏘진 않더라도 그런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나스닥 무빙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시 30분 나스닥 개장 시간대에 어제랑 엊그제 월요일 화요일 전부 다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 밤 시간대 위로 좀 쳐주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 최대한 감안해서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타점을 잘 잡아보도록 하고요. 알트코인을 보시게 되면 솔라나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6%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깨지 말아야 할 이제 땅바닥 자리 한번 깨고 나서 강하게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더리움보다도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상황이고, 그에 따른 어떤 이더리움에 대한 대체제로서 좀 솔라나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솔라나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런 식으로 어제 오늘 양봉을 그려주고 있고, 사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일봉상의 연속된 음봉으로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빠지는 과정에서 저점까지 또 이탈을 시켜놨고, 사실 이번에 신저점을 쓴 알트들이 굉장히 많죠. 비트도 최근 들어 이제 횡보 구간에서의 신저점을 어떻게 보면 또 깬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알트들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런 알트들이 올라갈 때의 상승 탄력성, 반등 탄력성도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과하게 떨어졌지만 이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위로 어느 정도, 최소 모든 알트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위로 50%는 전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차피
최저점 손절을 잡으면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린 거의 절반짜리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요 정도 자리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배팅을 했을 때 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40 정도 될 것이고, 블라스트 같은 코인도 12.5원 정도 손절을 잡고 롱으로 볼만 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코인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너무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에 공이 떨어지고 나서 위로 이제 튕겨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들에 대한 반등 탄력성이 상당히 좀 셀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세이 같은 코인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이제 저가 갱신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지금 내린 거에 비해서 올라간 게 이제 없다,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세이 같은 코인도 저점에서 이제 저점 바닥 찍고 50% 올라가도 440원대. 근데 뭐 요런 거 좀 더 볼 수 있겠죠. 그냥 이제 몸통 자리부터의 50% 올라간다 해도 500원 정도까지 반등. 그리고 직전에도 저점 찍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 60%까지 반등을 해줬어요, 직전 반등에서. 그러면은 직전 반등 정도의 반등폭을 대입해 본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 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알트를 약간 이제 레버리지를 써도 조금 리스크 대비해서 위로 쏠 수 있는 구간이 좀 열려 있다. 단기로 알트들, 튀어 올라가는 알트들을 잡았을 때 반등 폭이 좀 상당히 좀 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 저점을 손절 잡고 롱을 치더라도 요런 수위 같은 코인들도 지금 주봉 보시면 양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긴 사이클로 봤을 때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고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고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려가는 사이클 끝나면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사이클상 지금이 이제 변곡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꼬리 저점 손절 잡고 그냥 주봉이나 월봉 관점에서 수위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죠. 월봉 아래 꼬리 달리고 나면은 여기서 1, 2, 3, 4, 5, 6 6달을 내렸고 지금은 5달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사이클이 또 5달간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또 고점을 찍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시 3,000원을 갈 것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도 5개월 6개월 떨어지고 5개월 6개월 올라가는 사이클로 봤을 때 앞으로의 5개월 6개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겠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들도 지금 월봉 주봉상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렇게 조금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최소 플러스 50% 정도는 전부 다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보여지고, 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여기 깨면 안 되는 자리를 지금 깼어요. 깨고 나서 일봉상 지금 이틀 정도 양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직전에 반등폭 여기서 저점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위로 50% 정도 반등은 줬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바닥 찍고 50%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위로 70% 정도는 노려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약 7,500원에서 8,000원 자리까지의 반등을 조금 이제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지게 되면 한 번 더 2차 3차까지 파동을 주는데 내년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겠냐. 왜냐면 비트도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서서히 우상향을 하면서 방향을 다시 돌릴 가능성, 그리고 금리를 내년에도 올해 9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 내려갈 거고, 아서 헤이즈 얘기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든 뭐 다른 정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시장의 상승도 조금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알트들도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연초에는 그래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알트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반납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과도하게 빠진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또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바닥권에서 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아래꼬리 지금 굉장히 세게 달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없던 거래량이 지금 아래꼬리에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추진력 삼아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요 정도 급의 반등 폭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좀 눌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우상향하는 추세, 대추세가 꺾이고 반전되는 그런 구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트들도 전반적으로 위로 50% 정도는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힘이 센 코인, 저점에서 거래량 터진 코인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저점에서 거래량 터진 거, 온도 파이낸스 이런 거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비트 5% 올라갈 때 10%, 15% 올라가는 솔라나 같은 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번 하락에서 또 이제 가격을 또 많이 안 빠지고 가격 방어를 잘해준 코인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에이브 같은 코인이죠. 에이브는 나름 가격 방어를 잘했어요.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지금 안 깨고 있죠. 주봉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도 안 빠지고 있다.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 다 아래로 빠지는 그런 알트코인 시장에서 에이브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 공구리가 여기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비트 49K 갈 때도 에이브는 그냥 여기 지켜줬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패닉셀이 나올 물량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량 자체가 완전히 좀 잠겨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보통 그런 품절주들, 물량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할 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풀 매집한 주체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위로 이제 쏘아 올리면서 뉴스 좀 터트리면서 쏘아 올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작전을 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에이브도 이번 저점을 바닥 삼아서 조금 상승하는 흐름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스 네트워크 마찬가지고 온더 파이낸스, 에이브 요런 코인들을 최대한 좀 선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카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조금 롱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눌리고 흔들림은 있어도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 여기서 살짝 단기 고점 느낌 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57.5K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슈팅 주면은 마지막 이제 슈팅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파동 이후에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더 강하게 올려칠 경우에는 여기 수직으로 빠진 구간, 아까도 말씀드린 62K까지도 한 번에 밀어 올려주고 어느 정도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런 관점을 조금 기본 토대로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하락장, 저번 영상 월요일자 영상에서도 그 페닉셀 구간에서 이제는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저점 대비 위로 30%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 월요일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잡혔다, 하락의 끝은 상승의 시작이다, 9월 금리 인하 전 마지막 고비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또 반등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번 반등장, 그리고 반등을 넘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까지 전환되는 이제 그런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그 흐름 안에서 매매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